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본토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수시간 안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지순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본토의 사드를 수시간 안에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업데이트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드는 텍사스 포트 블리스 육군 기지에 있고요. C-17 수송기를 이용하면 몇 시간 안에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 때문에 한국 정부가 사드 영구 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사드에 장착된 미사일 조기 경계 장비죠.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의 영구 배치에도 역시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왜 이처럼 극력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드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탐지 반경이 1200km에서 최대 1800km에 달하는 이 레이더가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에 설치가 되면은요, 중국의 동북 지역 전체를 손금 들여다보듯 샅샅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탐지 반경 1000km 이하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하면 이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믿을 수 없다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군사적 측면이 아닌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AIIB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국제통화기금 IMF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누리던 지위를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보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부 차관보에 이어서 공교롭게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까지 잇따라 한국을 찾았죠. 어제 한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보가 만났는데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공식 의제도 아니었던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타당한 결론을 내길 바란다면서 중한 관계도 중시해 줬으면 한다고 언론에 작심하고 발언을 했는데 사드 한국 배치가 한중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도 압박했는데요. 한국이 AIIB의 창설 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달 말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데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까지 내한해서 오늘 오전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을 가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러셀 차관보의 방안은 예정에 없던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재확인하는 게 목적이라지만 러셀 차관보가 협의에 앞서서 한미 양자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두루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혀서 오늘 협의에서 미국 측이 사드 한반도 배치나 중국 주도의 AIIB 한국 가입 문제 등에 대해서 모종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 차관보 협의에 이어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참가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